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여기야. 내가 시험에 나온 건 체킹해줄게. 알았지? 오늘 시험에 출제된 건 체킹했으니까 잘 봐야 돼. 네. 자, 역동적 화학 반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 바로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 자, 이걸 잘 들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화살표 우측을 만들었지 않냐? 그게 화학 반응식에서. 얘는 이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정반응이라 하고 이걸 역반응이라는데 뭐가 가능하다고? 역반응이 가능하다고. 참고적으로 자, 얘가 있으면 이렇게만 그리면 정반응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이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지. 자, 이제 가역 반응을 하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가역 반응에 대한 성향을 3개를 배워. 오늘 그게 끝이야.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놓쳐야 돼. 내신에서 놓치지. 그래서 어떤 것이 내가 간과하고 지나가고 헷갈리는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냈어요. 자, 난이도는 중임, 상한, 중이야, 중. 그러니까 정확히 수업을 들으면서 저런 거야? 됐어. 저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계속 질문해. 알겠지? 네. 잘 들어. 가역이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하다. 라고 했잖아? 자, 니들은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A라는 물질을 놓고 B라는 물질을 놨더니 얘가 C라는 물질이 되었다고 치자. 알았어? 그런데 이것도 일어나는 이렇게 그렸으면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알았니? 그게 이런 화학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물하고 수증기, 얼음, 물하고 수증기 이런 것도 가역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들의 특징이 있어.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야. 얘들의 특징. 알겠지? 먼저 첫 번째 왼쪽 페이지에 한 문제 나왔어. 가역 반응의 특징, 비가역 반응의 종류, 거기에 한 문제가 나왔다. 알았냐? 자, 가역 반응들을 가만히 보니 첫 번째 예로 물의 증발과 뭐가 있어? 응축이 있지. 자,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가역 반응 첫 번째 물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는 다시 배운다. 대표적 반응으로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 자, 물의 상평형. 그러면 니네 이렇게 쓰면 이게 물이야 수증기야 이게? 물이야. 이렇게 간다. 이건 누굴까? 자, 이거 뭐라 불러? 증발. 그렇지. 이걸 증발이라고 불러. 그럼 혹시나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지구과학은 이걸 응결이라고 해. 응결. 하지만 화학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출제자들이 말하는 투야. 응축. 알겠지? 말만 다른 거죠? 그럼.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증발은 기화 아니야? 기화? 그러면 응축은 뭐겠어? 핵화지. 그냥 그 얘기야. 얘기를 뭐 우리는 여자친구 이러지만 저기 경상도는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던데? 여자애를 딸아라고 하고 여자친구를
밝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걔들은.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야, 너 오늘 멋있네. 이거를 경상도들은 까리봉상 한다고. 까리봉상? 아니, 뭐라 해. 넌 똑같은 말이니까 출제자들은 화학에서는 응축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네. 이 두 개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화학 반응이다라는 거. 첫 번째로. 여기까지 됐지? 네. 자, 두 번째 거 봐봐. 염화, 코발트, 육, 수화물. 그냥 봐두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이거야. 염화, 코발트인데 뒤에 이렇게 써 있어. 자,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황산물이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공기 중에 수증기랑 만나면 얘들이 수화물 형태를 전제해. 물 분자하고 달라붙는다니까? 붙어 댕겨요. 그래서 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염화, 코발트, 육 수화물과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생성과 분해라는 말이 있는데 알아. 얘의 생성이라는 말은 생성물이 염화, 코발트, 육 수화물이라는 얘기야. 자, 염화, 코발트가 이렇게 써. CO가 코발트. 그렇지. 코발트야, 코발트. 그러면 얘가 누구랑 만나나 봤더니 H2랑 만나는 거야. 그래서 수화물은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틈자를 쓰고 뒤에다 6H2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물질인 거지. 그럼 몇 개? 6개의 물이 붙었다. 근데 무엇도 가능하다 얘가? 이렇게도 가능하다. 알겠냐? 이렇게 점으로만 된 거가 붙어있는 거예요? 붙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붙으면 색깔이 변해. 결과? 그래서 이런 거야. 얘가 푸른 색깔이거든? 근데 얘가 붉은색이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 갖고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럼 붉은색으로 바뀌면 거기에 수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 수분 확인할 때도 많이 쓰거든? 알겠냐? 근데 이걸 말리면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와. 육수화물. 저것도 알겠냐? 반응이에요? 이거 화학 반응이야, 이것도. 이렇게 썼으니까 너네는 아, 이거 화학 반응이라고 봐도 그냥. 저거 화학식 쓰고 그런 건 안 나와. 알겠어? 네. 다시 말해서 봐라. 이게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인데 이 종이가 물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붉은색으로 바뀐다? 근데 이거를 뭐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가열한다는 뜻이야. 가열하면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해갔어? 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황산물이 오수화물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황산물에 물이 몇 개 붙어 있는 걸까? 그래, 그 얘기야. 그냥 얘들의 분해와 생성.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얘들 물리변화과, 화학변화과 그러면 요거야. 분해가 화학변화야, 분리변화야, 분해. 분리, 분해. 누가 화학변화야? 헷갈려? 니네 전기 분해 배웠지? 전기 분해. 전기 분해 아는 대로 얘기해봐. 사자성어. 물의 전기 분해. 아, 그 수이산이고. 수이산일. 또 아는 거. 수불, 아니, 수마산불. 수마산불. 또 슈퍼산, 뭐지? 화학. 화. 그 다음 수가산조. 뭔지 기억은 나냐? 했던 거 기억은 나? 네. 그러니까 그 전기 분해였잖아. 그거 화학변화라고. 이거 화학변화야 분명히. 근데 황산물이 오수화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CuSO4. 니네 원래 CuSO4 무수 황산물이라고 해. 실제로는 수화물이 아니다. 근데 이게 붙어버리면 니네 구리 이온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 sil용액소에서? 푸른색. 그거 어디서 들어봤지? 이게 푸른색이야. 물하고 붙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무수 황산물이가 되면 무색이 돼. 그리고 OH2로 떨어지지. 물론 가열하면 이렇게. 알았니? 네. 근데 반대로 얘가 물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면 역반응이 가능해서 푸른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실험실에 있는 어떤 결정인데 황산물이 결정인데 파스라만 빛을 띠면 이게 바로 황산물이 오수화물이고
야 이거 황산물인데 하고 듣는데 무색 결정이야. 근데 밀봉돼 있어. 그럼 이건 황산물이 맞아. 알겠니? 그래서 얘는 무색이라고 해야지. 흰색이라고 써있냐 거기 또? 아 그래. 무색을 흰색이라고 써요. 흰색 이렇게 표현. 됐다. 야 딴 거 없다. 수화물 형태의 물질 2개 배웠지. 그 다음에 물의 상수평면 배웠지. 근데 내가 여기다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요거 봐. 이거 물이지. 근데 쌤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뭘까? 얼음이지. 이거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이것도 가역이지. 녹을 수 있고 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야 그냥. 아 가역 반응이 저런 거구나.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거구나. 다음 마지막은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사실은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와. 지구과학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거랑 종유석, 석순의 생성이야. 자 봐. 석회 동굴이 뚫리는 게 있고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성되는 방이 있어. 자, 이걸 식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 지층이 석회암층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석회암. 이거 석회암 변성되면 무슨 암 되는 거야? 비석 세울 때 쓰는 거야. 주축도. 대리암이지, 대리암. 그지? 지약 선택안에 없어? 여기에다가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알겠냐? 얘가 만들어지거든. 녹는다는 얘기야. 근데 거꾸로 가면 얘가 이거를 화학식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야. 석회암은 실제로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얘가 지하수에 누가 들었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었고 거기에 지하수 물이 흐르면 이게 산성수용이야. 물론 약산성이지. 그래서 지하수에 탄산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자, 얘가 가면 얘가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 하는 역할이냐고? 봐. 우리가 니들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은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지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다니? 마치 무슨 모양이야? 무슨 모양인 거? 벽돌 모양이잖아. 그치? 맞잖아. 네. 그린 거 보면 이게 지구과학 지질에서는 석회암층이야. 이거를. 알았어?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하수가 통과하는 거야. 지하수가 통과해. 그럼 얘가 봐봐. 이렇게 된다. 뚫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려서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요렇게 밑에서 잘 올라가는 걸 원래 대나무가 올라가는 순을 죽순이라고 하지. 이게 석순이라고 해. 석순. 그럼 저게 탄산수소 탈취. 얘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애야. 이게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렇게 되는 게 뚫리는 거야. 석회 동굴. 요게. 그러면 요게 누구냐? 요게 종유석이야. 둘이 만나면 석주가 돼. 기둥. 알았어? 이게 석회동굴에서 많이. 그러니까 뚫리는 게 정반응이고 다시 역반응을 통해서 얘들이 앙금이 돼가지고 자라고 만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석순하고 석회암이 같은. 그렇지. 탄산칼슘이 그냥 석순 종유석인 거지. 만난 게 석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가역반응이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밑에 누가 있냐? 비가역 반응. 그렇지. 비가역반응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이건 몰라도 되는 거지. 자, 비가역반응의 특징을 한번 봐.
비가역 반응은 어떤 애들을 비가역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뭐 같더니? 연소 반응. 뭐 한다는 얘기야? 탄다. 응? 타면 열도 나지만 뭐도 나니? 그렇지. 빛과 열이 날 정도면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그래, 이거 빠른 거 아니야? 니네 연소되면 탄압수 같은 경우는 기체도 나오지. 엮어서 생각해. 예를 들어서 니네 태워도 기체 나온다. 나무 태우고 기체 나오지. 어떤 기체 나오지?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근데 연소 반응 자체가 다 비가역이야. 비가역. 두 번째. 뭐가 써있어 거기? 기체 발생 반응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너희들한테 이 기체 발생 반응 이렇게 써놓으면 연소 반응도 기체 발생 반응이지만 금속 반응도 기체 발생 반응이거든. 그럼 우리 한번 써볼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자, 내가 여기다 이게 메테인 가스 연소 반응식을 써볼게. 얘가 산소랑 반응한다. 연소는 무조건 O2와 반응해야 돼. 그지? 너희들은 생성물을 보란 말이지.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금속이 염산이랑 반응한대. 그래서 염화 아이온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 너희들은 뭐만 보라고? 얘만 보라는 거야.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면 뭐라고? 비가역. 그럼 우리가 일단은 배운 게 하나 있어. 탄산칼슘에 염산을 집어넣지나 그럼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고 H2O가 나오고 이렇게 쉬워. 그럼 이것도 무슨 반응이야? 이거요. 비가역. 이것만 하면 아, 기체가 발생하면 비가역이구나. 너무 빨리 와가지고 다시 역반응이 일어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좀 가까이 있어야 돼. 알았냐? 이런 거랑 똑같을 것 같아. 참 평범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헤어졌어. 근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야. 헤어졌는데 주변에 같이 있어. 그럼 다시 재결합 가능성이 높게 돼. 근데 와이프가 사기치고 도망갔어. 걔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 그냥 멀리 가버린 거야, 기체로. 알아서 생성물이 됐는데 기체들은 활성도가 크잖아. 멀리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도 없죠. 그럼 이런 거 어떨까? 밀폐시키면 약간의 역반응이 가능해. 근데 밀폐된 상황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불가능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 아, 니네 그렇게 공부는 하지 마. 절대적인 건 없다니까. 중화반응 뭐 만드는 거냐? 물. 그렇지. 이거 얘들아. 산과 염기가 만나잖아. 그래서 염이 생기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거 다. 니네 뒤에서 중요한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생기는 거. 이거 무조건 중화반응 비가야 돼. 가면 안 들어와. 알겠냐? 왜? 용매, 수용액 안에서 발생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수용액 안에서만 해당되는 상황이거든. 주변에 물이 너무 많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 물도 돌아가면. 알았냐? 다시 분해되기가 어렵다. 다시 설명해주시면 응? 염이 뭐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산과 염기 이렇게 써있지만 이거 수용액만 따지는 거야. 알았어? 염산 수용액, 그 다음에 수산화탄 수용액,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것들을 만들면 뭐가 되지? 물이 나오잖아. 근데 수용액이라면 용매가 누구란 얘기야? 물이지. 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태에서 그 물과 물, 근데 액성이 있잖아.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면 물이 생기잖아. 그럼 다시 산 염기로 못 들어가, 얘들. 알겠어? 이런 건 뭐에 해당되냐면 무질서도 쪽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무질서 확 줄어버리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 염이 산이랑 연기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런 거지. 얘들아, 얘하고 만났다. 잘 봐. 그럼 물이 만들어지면 염 누가 생길까? NaC 이게. 저런 게 염이고. 이런 걸 염이라고 해요. 알았어, 염? 네. 알았어요. 자,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 이거 중딩 때 배운 거지. 네.
앙금 생성 반응. 니네 대표적 앙금 아는 거 하나 대봐. 아무거나 아는 거. 아, 주기장창 외웠잖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자, 이때 나는 앙금을 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언젠가 니들한테 한마디 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나냐,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이혼은 거 얘기했었죠. 나 칼질. 내가 중화 반응할 때 이거 알려줬거든, 얘네들. 네. 얘는 100% 구경꾼이었네. 반응 안 한다고. 니네 여기 봐봐라. 나트륨이온이 있지. 얘랑 짝이 되는 게 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만 생각하면 돼. 뭐 만들어져? 물. 그런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이런 거거든, 봐라. 이게 무슨 수용액이야?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알았니? 네. 무슨 수용액이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얘하고 얘가 생긴대. 그럼 자, 내가 나칼지랑 요거래.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아모니움. 나칼지랑 지워. 나트륨 구경꾼이지. 질산 구경꾼이지. 얘들은 반응 안 한다. 누구만 나왔어. 얘가 안 돼. 알았니? 네. 이런 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아,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구나라고 알면 돼. 니신만 나와. 내신에만 나온다고. 그 친구가 잠깐만 봐두라고, 그냥. 다시. 영화는 앙금이죠. 앙금이야. 흰색 앙금. 그 다음 대표적인 흰색 앙금도 뭐 있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무슨 이온이야, 이거? 바륨 이온이지. 이거 무슨 이온이야? 칼슘. 근데 박하. 그지? 박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이거 무슨 이온이야? 황산 이온이지? 황산. 얘는 무슨 이온이고? 탄산 이온. 뭐라고 읽을 수 있어? 박하사탕. 니네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야. 이거 얘들끼리 조합한 애들 있지? 자, 황산바륨. 그 다음에 뭐 황산칼슘, 그 다음에 탄산바륨, 탄산칼슘. 방금 봤잖아, 탄산칼슘. 여기 앙금이야. 흰색 앙금. 알았어? 참고로 봐두라는 얘기야. 참고로 나오진 않아. 잘 봐. 이제 가역 반응은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거 있으면 가역 반응이야. 이거 있으면. 맞지? 네. 근데 비가역은 어떠냐?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다는 거. 또 하나, 연속, 빠른 반응. 기체도 빠른 반응이잖아. 기체 반응. 그 다음에 앙금 생성도 되게 빠른 반응이야. 놓자마자 흰색 앙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또한 빠른 반응이야. 왜? 열이 발생했잖아. 기억나냐? 온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비가역이다라고 해놔. 한 문제 나와.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역 반응의 현상을 배우는데, 이거 하나야. 딱 1번. 1번 문제야. 알았니? 요거만 잘 가. 요거만 잘 가. 알겠죠? 이거 볼 필요 없어. 화학 반응식 괜히 내가 멋있게 몰라. 그린 거야. 네, 그 빠른 반응 얘기하시는 거는 느린 반응도 있어요? 그럼요. 니네 호흡이 느린 반응이잖아요. 호흡이 빠르면 큰일 나죠. 몸에도 불이 번쩍번쩍 나겠죠. 같은 산화 반응인데 니네는 천천히 일어나.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남는 에너지를 ATP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부식되는 게 느린 반응. 부식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229쪽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요. 선생님이 뭐 쓰고 있나 잘 봐요. 이거를 오늘 이해하면 만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좋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혹시 정적 평형 배운 거 기억나요? 야, 중학교 때 배웠던 평형 아무거나 해봐. 생태계 평. 뭐 평형? 생태계. 그러네요. 여러분, 생태계 평형 기억나요? 생태계 평형 기억나요? 네.
그러면 생태계의 평형은 일방적이에요, 순환해요? 그죠? 물질이 순환하는 것처럼. 어쩌면 걔도 가역일 수 있죠. 근데 에너지는 B가 여기죠. 이해하세요? 에너지는 일방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가 밥 먹고 고구마 찐 거 다시 먹지 않잖아. 그죠?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적 평형은 잘 들으세요. 이거의 반대말이 무슨 적 평형일까? 사적 이러면 죽는다. 아, 동적. 정적. 자, 왜 정적인데 동이 정적 평형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적과 정적의 차이가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냐 아니냐. 좋아요. 멈췄다 ing 계속되는 거예요. 동적 평형이란 평형이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데 뭐처럼 보인다?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 평형이고요. 그냥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정적이죠. 예를 들어 아까 같이 태워버렸어. 다 탔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냐? 아니요. 끝난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에다가 물을 담아 넣어놔요. 그럼 물이 막 증발이 되죠. 어느 정도 증발되면 물이 더 이상 줄지 않죠. 이런 게 동적 평형.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무엇도 일어난다면 응축도 일어난다. 똑같이. 그래서 마치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게 동적이란 말이야.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무엇이어야 돼요? 가요. 가역 반응이어야 돼. 상태로도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아니면 절대 동적 평형이 일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평형 도달 후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문구가 오늘 하는 거에 달아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늘 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봐봐. 야 센스 있게. 니네 센스는 죽이잖아. 평형 도다로 반응물이 많을까 생성물이 많을까 그때 다를까 다르죠. 이런 생각.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그때 다릅니다. 내 말을 들어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만점이야. 밀폐된 공간 안에 물을 넣었다고 했어 아까. 근데 얘가 증발이 일어나는데 뭐도 일어나. 응축도 일어나. 더 이상 물이 높이가 줄지 않는다고 그랬지. 근데 그걸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물이 많이 줄겠지. 그리고 멈추겠지. 그럼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물이 덜 줄겠지. 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단 말이 둘이 양이 똑같다는 뜻도 아니고 조건에 따라 얘가 많고 적음이 있는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 알았니? 공존한다는 얘기라고. 네. 자, 다른 말로 한번 볼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들어와. 막 10명이 놀아. 10명씩 막 놀아. 응? 막 놀아. 근데 수민이도 그중에 있어, 남학생. 너네가 다 있어, 그래. 다 껴있어. 근데 너네 셋 중에 수민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응? 커플이 됐어. 얘만 됐어. 그래서 한 쌍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9명씩 그냥 놀고 있어. 눈치만 보고. 이게 평형 상태인 거야. 생성물이 커플이지. 아직 반응물은 9개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수민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응? 그럼 10명 되어버리잖아. 그 동시에 네가 딴 애랑 결혼하고 게다가 A씨 별거 아니라 헤어졌는데 영상을 또 결혼하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엔 커플은 하나 솔로는 9명씩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게 뭐라고? 동적평입니다. 근데 킹카들 많았어 막. 그래서 커플이 막 일어나. 커플이 9쌍이고 솔로가 2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봐도 계속 커플은 9쌍이고 솔로는 2명이야. 한 명 한 명씩. 근데 걔들이 멈춰있는 게 아니야. 헤어지고 쟤랑 만나고 막 해가지고 계속 9쌍인 거지. 옆에 보면.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담아낸다. 정적 평형을 운전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정주평은요 이런 거죠. 제가 물을 떠놓고 여기다 이런 오픈된 상태 물을 떠놨어요. 이게 물 어떻게 돼요? 다 날라가. 맞아요. 그게 정적.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반응물이 더 이상 없네. 예전처럼. 반응물이 더 이상 없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소금을 물에다 넣습니다. 소금을. 그럼 물에 녹죠? 근데 계속 집어넣어요. 더 이상 녹지 않죠. 이게 오늘부터 틀린 말인 걸 알아요. 더 이상 녹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소금을 충분한 양을 집어넣으면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마치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액을? 아, 포화? 그래요. 그런 걸 포화용액이라고. 너 이씨, 네 몸 소중히 안 여겨? 너 함부로 나한테 뱃살 보여줄게? 좀 부끄러웠어. 복근 좀 하려고.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동적 평형은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가역 반응해야 되고 평형 도다로 반응과 생물이 공존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럼 결과 동적 평형이 되는 결과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 정리가. 그렇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조건이요. 속도가 동일해. 여러분, 속도가 같다는 건 멈췄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맞아요. 이거 멈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기억니은 딩크에 꼭 나와요. 동적 평형 후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 갔어? 그거 하나 꼭 키링으로 잡아놔. 그러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상상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물. 물이 나와. 물이 물로 간다. 수증기로 가는 거지. 근데 수증기가 다시 어디로 간다? 자, 이때. 이거 가역반응 맞지? 근데 이런 상평형을 만들려면 무슨 상태에 돼? 이 조건이 꼭 따라와. 왜? 아니, 수증기가 포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포화가 돼야 역반응과 정반응이 충분히 같아질 수 있지. 아까처럼 오픈된 상태에 놓으면 물은 다 날아가기만 하고, 물론 응축이 일어나긴 하지.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왜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지? 가버리니까. 옆에 뭐 있어야 만나서 역반응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조건, 밀폐된 상태에서 이 조건이 일어난다. 야, 그러면 봐. 물하고 수증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군지 알아? 브로민도 교과서에 있어. 브로민. 얘네 브로민이 젓갈색 액체거든. 근데 얘도 그냥 냅두면 기화돼. 똑같아. 근데 밀폐된 공간에 놓으면 얘들도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니까. 알겠냐? 네. 자, 지금 이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변화. 잘했어.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죠, 우리가. 맞지? 얘를 뭐라고 하고? 역반응. 정반응을 선생님이 아까 증발이라고 한 거 알아? 얘를 이렇게 한 거 기억나? 그러면 우리 정반응 속도를 뭐라고 쓸 수 있지? 무슨 속도? 정반응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역반응 속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맞아. 그러면 니들한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가겠지. 증발 속도가 누가 같다? 응축 속도가 같다. 이해 갔지? 자, 여기서 하나. 물리 변화에서 물은 있잖니. 온도에 따라 증발 속도가 달라. 다시 얘기하자. 자, 상변화에서 물리 변화인 상태 변화라고 하지. 이걸 상변화라고 얘기해. 여기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는 온도와 관련이 있어. 대부분 봐라. 온도가 높아지면 이 수증기로 되는 상태이지. 걔가 엄청 빨리 이렇게 돼. 이게 속도예요. 증발. 비례한다는 말은 못해. 이게 증발 속도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딴 거 없이 이것만 기억해. 명심해라. 온도를 니네는 거의 변화를 안 주거든. 일정하잖아? 무슨 속도 일정하다? 증발 속도가 그렇죠. 일정하다. 이거 반드시 외워놔. 선생님, 응. 근데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니야. 너 진짜 중요한 말 했거든. 얘가 진짜 중요한 말 했어. 물이 양이 많든 적든 몇 도씩 끓었거든. 일기압에서. 그거랑 똑같아. 물이 양이 많든 적든 다 어디서 온도가 같으면 증발도 똑같아. 대신에 내가 하나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지. 내가 아까 디테일이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교실이 이렇게 된 공간인데 내 말 들어봐. 물이 교실 반을 차 있든 3분의 2가 차 있든 증발 속도는 똑같다면 누가 먼저 동적 평에 도달할까? 동적 평에 도달하는 거 누가 먼저 도달할까? 이때는 뭘 생각하면 좋을까? 증발 속도가 똑같아? 그러면 공간을 가. 거기에 수증기가 차야 될 거 아니냐. 2분의 1인 거는 공간도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3분의 2가 물이 차 있으면 공간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누구 채우는데 빨라? 그래서 물이 많으면 금방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런 거야. 여기 진짜 생각 싸움이야, 생각 싸움. 그래서 출제자가 아무리 막 바꿔놔도 이것이 흔들리면 그럼 다 맞춰. 자, 이제 봐봐. 잘 봐봐.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한 거를 내가 보여줄게. 니들 혹시나 학교에서 개념 완성이라는 걸 써온 교재를 쓸 수도 있어. EBS 거. 자, 그렇다면 이런 거다. 과연 온도가 동일할 때 증발 속도가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과학자들이. 어? 물 분자 나가는 거 보고 초됐을까? 100m, 이거 100m 몇 초?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증기 압력으로 잰 거야. 증기 압력. 온도가 똑같으면 증기압이 똑같은 거야. 물이 양이 많든 적든. 그래서 어떻게, 니네 증기압 잴 때 수은 기둥을 많이 이용하는데 760mm가 일기압인 건 알아? 수은 기둥? 몰랐어, 그지? 몰랐어. 괜찮아. 토리첼리가 실험했어, 그거를.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은이 76cm가 되면 대기압, 일기압과 같다더래. 근데 이건 흘려들어. 대기 압력을 측정할 때 니네들 대기 압력은 잘 봐라. 사방에서 압력이 작용할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작용할까? 그건 알겠어? 사방에서. 그래서 니네 화성 같은 데 떨어지잖아? 니네 몸 안의 기압은 1기압이거든? 화성은 0.007기압이야. 그럼 어떻게 돼? 커서야. 그래. 점점 커져. 빵. 알겠냐? 네. 그렇게 된다고. 피가 분수처럼 솟죠. 처음. 그러다가 눈 같은 경우는 편하고.
왜 마라타 실험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사람 손을 집어넣고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냉동시켜놓고 설국열차 봤지? 팔레 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언제까지 견디나 이런 거. 근데 그 자료를 이 미국이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정보를 용서해줬잖아. 그런 거야 결국. 독일은 안 했을 것 같아. 독일은 더 희한한 거였어. 유태인을 데리고 EQ 실험 같은 거 다 걔한테 나온 거야.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의 심리 상태 이런 거 갇혀있을 때 얼마큼 사람이 늙지 미쳐버리는 거 이런 거 좀 깊은 거 있더라고. 일단 들어봐. 증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줄게. 잘 봐. 일단 밀폐된 공간이 필요해. 자, 내가 삼각 플라스틱 하나 그릴게. 이렇게. 자, 여기다가 진공을 만들어. 진공. 알았냐? 먼저 진공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U자관을 넣어. 이런 식으로. 끝이 막힌 U자관 하나 딱 넣는다. 물론 진공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를 채우냐면 이렇게 수은을 채워. 수은을. 그럼 높이가 똑같아. 왜? 여기도 진공, 이쪽도 처음에 진공이었어. 애초에 처음에. 그러다가 온도를 이렇게 맞추고 어떻게 해놨지? 일정에 맞추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애초에 내 말 들어봐. 여기 뭐였다고 그랬지? 그럼 수증기 입자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내가 여기다가 물을 니들하고 계산할 게 100개를 넣었다고 생각해. 100개를 넣었어. 물 100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 말 들어봐. 이게 증발이지. 이 화살표 길이가 속도야. 저 화살표 길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T도시에서 이거 중요해. 얘가 일정하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1초당 1개씩 움직이는 거지. 증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갔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고. 수증기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럼 걔가 움직이지. 그럼 여기를 때린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요거는 그만큼 높아지겠지. 잘 봐. 시간이 계속 흐르면 물의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줄고 누구 입자수는 늘어날까? 수증기 둘이 합친 건 몇 개일까? 그거야 중요한 게. 이해가냐? 그래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봐. 얘가 누구의 속도일까? 이게 음축 속도인데 얘가 이 숫자가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될까?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보라색 화살표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 왜? 뭐에 도달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자, 여기서 정반응이 증발 속도가 되겠지. 역반응은 응축 속도가 되겠지. 그럼 역반응은 죽었다 깨나도 정반응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어. 이건 뭐가 똑같아? 떨어지다 다시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 똑같은 거야. 그렇지. 내 말을 들어봐. 이 원리가 우등강하게 적용된다. 니네 자연학과에서 물체가 떨어지지. 그러다 나중에 등속운동하는 거야. 알아? 진짜 스카이다이빙을 하잖아? 네. 그럼 떨어져. 그때 팔을 쫙 피면 등속운동. 떨어지는 중력과 공기의 거, 마찰력이 동일해지는 거지. 그게 종단 속도라고 해요. 근데 이 팔을 봐라. 이렇게 딱 디귿자로 접잖아? 그럼 올라가야 돼. 보통 보면 니네들 낙하산 막 떨어지는데 어떤 친구가 주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면 그 조교가 쫓아간다니까 이러고 쫓아가요. 걔한테 가서 보조한다고 탁 펴주는 거야. 문제는 뒤에서 했다간 그 사람 죽어. 그래, 낙하산 펴지면서 빵! 하고
튕겨나가거든. 그러니까 얘를 잡고 돌아서 누워서 여기서 터뜨려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야. 너무 멋있다. 근데 그게 어렵대요. 되게. 문제는 뭐냐면 이 역반응의 속도가 절대적으로 정반응 속도보다 빨라질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자, 봐봐. T도시에서 자, 물이 하나씩 줄 때마다 누가 늘어나? 수증기가 늘어나지. 수증기 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역반응의 뭉축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다 나중에 물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줄고, 그지? 수증기 가수는 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줄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야. 딱 멈추는 거지. H만. 딱 멈추는 거야. 이게 증기하게. 그러니까 멈췄을 때 보니까 수증기 입자수가 30개. 물 입자수 몇 개? 70개잖아. 근데 이 30개, 70개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수증기 하나가 응축되면 물 분자 하나가 증발돼서 계속 70, 30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이해 갔냐? 네. 근데 두 번째. 아까 이제 수민이가 질문한 거 이거. 잘 들어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높이면 더 물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동쪽평에 도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온도를 2T도씩 높이면 이 화살표가 길어진다. 그러면 보라색이 다시. 보라색도 여기까지 오는 거야. 동쪽평 도달해야 되니까. 그럼 들어봐. 아까 물입자 70개에다가 수증기 30개였지. 근데 온도를 높이면 물입자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물입자가 40개고 수증기가 60개일 수도 있다. 그럼 이 높이 참 커지겠지. 이게 지금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이제 네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듣고 이 실험 똑같은 실험인데 얘들아 물을 이만큼 채운 거야.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니까 물 100개가 아니야. 물 200개를 채운 거지. 그러면 얘가 채워야 될 공간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만큼밖에 채워야 될 공간이. 아까는 30개가 채워졌어야 포화가 됐지. 한 10개만 채워도 포화가 되는 거지. 알았냐? 네. 그러면 증기야 이 H가 변하느냐 이거 안 변한다고. 이게 변하느냐 안 변한다고. 얘가 이렇게 변하던 애가 공간이 작으면 이렇게 금방 돼요. 금방 공간만 딱 채우면 되니까 그 공간만 물높이도 어느 정도만 딱 줄고 끝나. 그래도 증발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같은 거. 잘 봐. 니네 한 번쯤 본다. 이게 시간이거든. 이게 속도면 자 T 도시에서 이게 누구 속도야? 증발. 이게 증발 속도. 근데 얘가 무슨 속도지? 멈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멈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본다? 동쪽 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냐? 네. 자, 이제 니네가 대답해. 이 말을 대답할 수 있으면 내 말이 다 이해한 거야.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알았니? 네. H2O 물입자수 증가의 감소래. 감소요. 이거 이해가? 이해가? 얘는 여기까지 이해가냐? 분명히.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입자수는 하나죠. 그대로지. 일정이. 얘는 일정이. 그대로지. 뭔만 이해가?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응용한다. 이거 증가의 강도. 증발. 이게 고급 문제야. 당연한 거 아니냐? 분모는 줄고 분자가 느는데 그럼 이거 뒤집으면 감소요. 그게 최고급 난이도 문제. 그럼 이제 한 번 더.
얘 어때? 증가해가지고. 1점. 그렇지, 이게 함정으로 나온다고, 이게 함정. 어느 시간이든 얘 일정하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증가돼요. 이해 갔지? 근데 여기 지나면. 다 1점. 맞지? 얘도 일정하다고. 그럼 이거는.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 어떨까? 1. 이 가는 동안에. 아, 가는 동안에요? 점점 작아져. 그렇지, 이건 작아질 수밖에 없지. 부모가 커지니까.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그러다 나중에 저것도 1되면 그렇지. 맞아. 마지막에 가서 1이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값은 시간이 지나면 잘 봐. 이게 최고 난이도야. 이 값, 응축분의 증발, 이 값은 이거 얼마라고? 이해하냐? 감소하다가 1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럼 이거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다가 1이 돼. 뒤집히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 이런 걸 자꾸 본놈이 이긴다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해 가냐? 네. 자, 이제 니들한테 출제를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여태까지 수증기, 물 졸라 열심히 배웠는데 X로 나와. 똑같단 얘기야, 이것도. 이해 가냐? 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잘 들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얘만 놓는 거지. 밀폐된 뭐에? 용기.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X, 액체의 입자수는 어떻게 되고? 점점점 줄고 X 기체수는 증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멈춘다. 그럼 질문. 동쪽 평행에 도달했을 때 X 액체 입자수랑 X 기체 입자수는 동일하나? 맞아, 틀려? 이건 틀리다고. 뭐가 동일한 거지? 속도. 그렇지. 그런 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뭐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것들이 응용이 돼. 그럼 X 대신에 누구 나올 거야 시험에? 브로민 나온다니까. 브로민을 넣는다고. 그 답은 똑같아. 왜? 물리변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이제 상평행에 대한 얘기인지 알겠어? 됐어? 네. 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누워서 떡 먹기야. 용해평형. 근데 용해평형에서 슬쩍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 왜 얘기 안 하니까 이유를 알고 잘 봐라. 용해평형이라는 게 뭔가 봐봐. 이것도 무슨 변화 같아? 물리변화. 그럼 니네들 중학교 때 용해도 참 어려웠어. 맞아, 그지? 근데 이건 기억하냐?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인 거? 내 말 들어봐. 야, 수민아. 온도가 일정하면, 응? 특정 물질의 용해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어떤 답을 원하고 있을까?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용해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야. 얘라고 얘. 온도가 일정하면 용해도 안 변한다니까? 근데 용해도의 정의가 뭔지 알아? 물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그램수라고. 알았어? 물 100g에. 이거 되게 웃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어떤 용지를 하나 집어넣었어. 근데 물 100g에 넣었어. 용해도가 30이야. 무슨 소리야? 물 100g에 30g 녹는 애야. 물 200g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60g 녹아. 근데 100g으로 바꾸면 30인 거야. 용해도 안 변한다고. 이해 갔냐? 네. 얘랑 똑같다고, 얘랑. 그래놓고 용해평형도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물리변화잖아. 얘도 물리변화잖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잖아?
흘러. 어떻다고? 이게 용해도가 일정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용해속도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래서 니들은 고체만 나오는 거야, 시험에. 고체들만 온도 높을 때 잘 나오거든. 물론 예외도 있지만. 너는 소금 같은 거 잘 나온다고, 소금 같은 거. 그럼 내 말 들어봐, 이제. 내가 이런 실험 장치를 할 거야, 얘들아. 봐. 여기다가, 물을 용매로 잡을 거다, 이렇게. 물을 용매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넣을 거야. 됐지? 이게 무슨 속도일까? 이게 용의 속도야. 용질이 용매에 녹는 거니까, 그럼 이 화살표는 이렇게만 잡아준다면, 저 화살표 길이가 어떻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봐, 시간이 흘러. 잘 봐. 여기 가서, 예리하다면 소금의 크기를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 화살표 길이도 잘 맞았으면 좋겠어. 둘이 어떻다? 똑같다. 같아. 그런데 이때는 요랬거든. 이게 무슨 속도일까? 이게 석출 속도야. 석출된다고 하잖아. 그치? 이건 무슨 속도고? 용의 속도고.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좀 커졌지? 질문. A하고 B하고 녹아있는 용질은 누가 더 많아? B가 많죠. B가 더 많겠지. 아니 너가 더 많겠지. 이해하냐? 근데 니네에게 화살표 길이 딱 보니까 이거 동쪽 평형이 아니야. 아니. 아직 아니야. 이런 걸 불포화 용해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녹을 수 있다고. 자, 야, 화면을 벗어나네. 같아졌어.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야? 포화. 동쪽 평형 상태지. 지금 도달했지? 자, 그러면 이걸 무슨 용액이라고 부른다? 포화용. 포화 용액이라 부른다. 이때 질문.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조심하라. 석출은 일어난다. 일어난다. 덕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가 그렇죠. 외경 왜 그런 거잖아.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잘해드릴게요. 니들이 지금 저런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 자, 여러분. 이제 저거를 질문을 내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왜 가역이 되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야, 그게. 왜 가역 반응이 일어나요? 아, 그냥 알겠어요. 정반응이 일어나는 애도 있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애도 있고, 둘 다 일어나는 애도 있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근데 가역 반응이 왜 일어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보면 돼. 이걸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을 이제 배우고 그럼 나오는데, 야, 그거 어렵잖아.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엔트로피가 뭔지 알고 어떻게 알아? 이걸 배워. 고체가 있는데, 액체로 가겠대. 무질서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무질서 정도가. 증가했어. 이거야. 왜? 제가 운동해야 크잖아. 액체가 기체로 가도 어떻게 무질서도. 증가했어. 자, 일로 갈수록 무질서한 정도. 이게 커진단 말이야. 이거 이해갔지? 다음 봐봐. 니네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상단에서 배웠어.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배웠잖아. 고전자 껍질도 K 껍질이 제일 낮았잖아.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낮아? 액체. 액체하고 고체 중에.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적 안정도가 커졌죠. 이 둘이 충돌하는 거야. 둘이 충돌을 해서 뭐가 일어난다?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봐라. 잘 봐. 요거 보이지? 증발이지. 증발은 뭐가 커지는 거지?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이 둘이 충돌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가 커지는 거라고? 엔트로피. 이걸 엔트로피라고 해. 이거 비문학에서 자주 나와. 엔트로피 열역학에. 엔트로피가 뭐라고? 무질서도야. 그래서 뉴턴한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델타 S로 엔트로피. 엔트로피 커져. 생각해봐. 야, 기체가 발생하는 엔트로피가 커졌죠. 당연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되거나 막 이런 물이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에너지적 안정도가 엄청 낮아져가지고 무질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고, 기체가 발생하거나 연소되는 건 무질서 엄청 커져가지고 한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 봐봐요. 이건 무엇에 해석을 할 수 있다? 에너지적 안정도를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그래프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물은 증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용매의 숫자는 줄어요, 늘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서 단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라고 항상 써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배웠잖아요. 그래서 물도 증발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정말 동신과학고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여기 밀폐를 시켜요. 그럼 동적평이 몇 번 일어나는 거야? 물에 의한 동적평도 일어나고 용질에 의한 동적평도 일어나고, 이런 걸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고요? 잘 봐. 속출 속도분의 용의 속도에 얼마 나와요? 1이요. 1. 그 다음 밀폐시켰으면 용액 속에 있는 용매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얼마 나올까요? 1이요. 다 1이에요. 어디든 다 1이에요. 똑같다니까. 동적평에 도달하면. 또 좀 큰 속도에서 1이냐 작은 속도에 1이냐 그 차이지. 알았습니까? 질문! 여기다 소금 더 넣었어요. 그럼 이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수는 늘어요? 줄어요? 그대로예요? 여기 소금 더 집어넣으면 줄지 않아요. 어떨까요? 용질이요. 예, 소금 더 넣었다고요. 여기다 소금.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이 있잖아요, 현재. 네. 이 입자수 늘어요? 줄어요? 줄지 않아요. 그래서 수민, 응? 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더 녹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용액이라 했어요? 무슨 용액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거 불포화예요, 이건. 근데 더 녹아요? 안 녹아요, 여러분. 제가 소금을 더 넣잖아요? 더 소금을 넣잖아요? 이만큼을 더 넣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불포화에 되면 여기다 넣으면은요, 아까보다는 더 금방 평형에 빨리 도달하겠죠. 그 차이에요. 아까 이 실험하는데 물을 일정량 넣고 실험하다가 물 더 넣어요. 금방 도달하죠.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 얘기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를 내는 게 아니라, 잘 봐. NaCl 하고선 내가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CL 몇 자리를 쓴 거예요? 35짜리가 여기 녹아있는 거라고. 다시 말할게. 봐. 최고 난이도 문제인 거야, 이게. 잘 봐. 여기 Na 플러스 이온이 녹아있을 거고, 35짜리 CL 마이너스 녹아있겠지. 근데 내가 추가로 얘를 넣는 거야. 37짜리. 알았니? 질문? NaCl 37짜리를 녹이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 수용액에는 얘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게 반응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자. NaCl 내가 100개를 녹였어. 그럼 포화가 되면 Na 플러스 이온 몇 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완전히 이온화 된다 치면
알았니? 아, 문제는 이거지.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200개를 여기다 물에 넣었는데, 200짜리를 넣었는데, 여기서 150이 남았대. 얼마 넣은 거야? 50이요. 그러면 나트륨이온 몇 개? 50개. 염화이온 몇 개? 50개. 이렇게 있는 곳에 얘를 넣었다. 그러면 얘 숫자는 안 변하겠지. 얘 숫자도 안 변하는데 문제는 요것만 안 변한다고 50개만. 다시 말하면 35짜리 CL이 모두 50개였던 것이 얘 30개고 얘가 20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쳐서 50개로. 그럼 질문. 얘 밀도 커졌냐 줄었냐? 똑같아요. 얘일 때보다 얘일 때가 되냐? 아, 밀도. 그렇지. 얘가 들어왔잖아. 37짜리가 좀 느는 격이 되지. 아니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문제. 알았냐? 그런데도 봐봐라. NaCl을 추가로 넣었어. 그러면 포화도는 안 변한다니까. 근데 반응은 멈추지 않는다니.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네. 화학평형이야. 이게 아마 수업 강의도 문제가 될걸? 자, 우리 여기까지 물리변화 봤지? 이제부터 화학변화 볼 거거든? 얘는 화학변화야. 근데 이 생각은 꼭 갖고 가. 동적평에 도달하는 화학평형도 정반응 효과랑 역반응 효과 어떻다? 동일해진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다? 공존한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식을 하나 볼게. 식. 이걸 이산화 질소라고 얘기해. 얘 색깔이 젓갈색이야. 질소. 얘가 가서 얘가 돼. 사산화 이질소야.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려면 계수 2. 어디에다가 왼쪽에다. 됐지? 이거 일어나는 거고. 얘는 무색이야. 내 말 들어? 시험관 안에다가 밀폐를 딱 시켜서 어떤 둘 중에 어떤 기체만 집어넣든 평형에 도달해. 저 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이해하니? 근데 니들 저 앞에 있는 계수 얘 2면 얘 얼마니? 1이요. 얘가 2면 얘는 1이지. 누가 더 많아? 이산화도. 얘가 더 많지? 그럼 내가 질문할게. 이게 무슨 반응이지? 정반응. 정반응이 일어나면 무질소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요. 무질소도 어떻게 된다고? 감소. 내내 무질소도 감소하면 발열이어서 흡혈해서 아까 기억해봐. 니네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 고체야 기체야? 어디 방향에서? 아, 기체. 그럼 흡혈이잖아. 네. 가열해야 얘가 기체되는 거 아니야? 발효. 이거 발열이라고. 내 말 들어봐. 흡열 발열은 우리가 재는 거야. 우리가 재는 거라고. 잘 들어. 얼음 해 빨리. 물 해. 수증기 해. 수증기. 내가 여기서 열을 너한테 확 줬어. 어디로 갈까? 그렇지. 그럼 너는 열을 받았어? 잃었어? 이었어. 지랄을 한다. 내가 열을 가해줬으면 넌 받았지. 니네 자체가 열을 흡수했다고 지금. 그 내가 열을 계속 주면 어디 방향으로 갈 거야? 네 방향으로 계속 가겠지. 그게 흡열이라고. 근데 내가 측정할 때 내 온도가 어떻게 떨어지겠지. 열이 니네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흡열은 주위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계속 뺏어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면 발열이지. 열이 빠져나온다고. 그럼 잘 들어봐. 얼음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열이 니들한테 들어가야지. 주변의 온도가 어때? 떨어지지. 기잖아. 그럼 그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주위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까? 높이면 잘 일어나겠지. 온도를 높이면 무질서도 증가 방향 쪽으로 간다고. 자, 이 말이 좀 어렵지? 지금 얘가 헷갈리지? 내가 여기다 열이라고 써볼게. 자, 봐라. 얘가 일로 가면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쪽으로 가면 이거 발열이야. 왜? 무질서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적으로 누가 안정하다? 얘가 안정한 거야. 얘가 무질서도가 크잖아. 근데 얘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같아지지. 주변이. 좌우가 같아지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 갔어 지금 얘기? 왼쪽은 기체고 오른쪽은 액체예요. 아니야. 둘 다 기체라니까?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기체라고. 누가 에너지가 높아? 오른쪽. 얘가 높다고. 높아야 무질서도가 크잖아. 이해 갔어? 무질서도가 큰 쪽이 에너지가 높다는 거 이해가? 그래서 얘랑 에너지가 같아지려면 여기다 열을 더해줘야 돼. 자, 내가 열을 가한다는 건 이걸 높이는 거지. 기잖아. 열을 높이면 반응은 어디로 간다? 역반응으로 간다고. 근데 온도를 낮추면 반응은 정반응으로 간다고. 이게 왜? 부족하면 채우고 많으면 낮추고 하려고 평형이 이동한다고. 이런 반응이 발열이야 지금.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내가 얘만 꽉 채웠어. 그럼 얘 색깔이 되게 진하겠지. 색깔이 진하겠지. 자, 시간이 흘러. 그러면 뭐에 도달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럼 자,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 옅어질까? 그대로일까? 색깔이 옅어지겠지. 왜?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 얘도 존재하니까. 이해 가냐? 짙은 색깔에서 옅은 색깔로 변하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 갔어? 온도 높인다는 건 열을 높인 거지.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지? 색깔 어떻게 될까? 진해진다. 자, 진해졌어? 그러면 여기보다, 이 상태보다 누구가 개수가 더 많다? NO2, N2O, 누구 개수가 더 많다? NO2 개수가 더 많아서 진해진 거라고. 그럼 이 안에 N2O 있냐 없냐? 있어요. 그렇지, 있다니까. 다시 온도를 낮추면 이걸 떨어뜨린 거잖아.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이 색깔 어떻게 될까? 옅어지겠지. 그러면 자, 이걸 가라고 할게. 이걸 가로 해보자. 됐어? 그러면 NO2 입자수는 가가 많아, 나가 많아? 나가 많아서 진해진 거고. 가가 많아, 다가 많아? 가요. 그래서 옅어진 거라고. N2O 입자수는 가가 많아, 나가 많아? 가요. 가가 많고. 가가 많아, 다가 많아? 그래서 옅어진 거라고. 그러나 공통점이 뭐야? 가나다 모두 동적 평형이지. 응? 얘도 동적 평형이고. 그럼 반드시 반응과 생성을 어떻게 했다? 공존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갔냐? 자, 이제 봐. 어려운 거야. 잘 들어. 화학평형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 계속 실험을 했더니 이런 화학평형 값은, 이건 실험값으로 구한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물론 이 스몰 a, 스몰 b는 개수다.
얘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자, 무슨 반응? 가역 반응에서는, 알았니? 어떤 실험값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한 거 봤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봤더니, 자, 우리가 반응 전에 물질이 있지, 반응 전에. 네. 얘는 없잖아, 반응 전에는. 반응을 하겠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냐. 1대 1대. 스몰 a, 스몰 b, 스몰 c. 계산은 몰라. 아,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건 둘 중에 하나는 다 반응했지. 1단에 봤던 건. 근데 우리 동적 표현 배우잖아.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있어야 돼? 공존해야 되지. 다 있다는 얘기야. 봐. 얘하고 얘를 여기다 놓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알았냐? 무슨 말인지? 도형은 뭐 남았냐? 무각형. 에이씨, 이럴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만큼 반응하고 이런 거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나왔단 말이야. 니네 값이 같아달라. 같아요. 몇 대 몇일까? 아, 1대1이라고 같으니까 얘들은. 2대 1. 아, 물론 1대1이라는 얘기는 얘들끼리 2대2대1일 수 있고 3대3대2일 수도 있고, 알았냐? 아무튼 얘 둘은 같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동적 평형은. 네. 누구 하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때 과학자들이 이게 평형 도달 후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값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K값이라는 평형 상수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값이 화학 방식에서, 자, 요게 무슨 표시냐면 몰 농도 표시야. 무슨 뜻이지? 1리터 속 뭘 있죠? 녹아있는 누구의 수? 용질의 몰수. 그래서 우리가 1000ml에 몇 몰, 이거 맨날 했잖아. 1000ml, 용액 1000ml에 몇 몰 넣어갖고 몇 g이고, 이거 했잖아, 계속. 네. 요렇게 A의 몰농도, 거기에 요렇게 계속 올리는 거야. B의 몰농도, 그 다음 뭐? 요렇게. 그러면 C의 몰농도는 뭐? 요렇게. 요 값이 양이 어떻든 간에 온도만 일정하면 같은 화학 반응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값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실험적으로 구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상수라고 불러. 이걸 알아야 돼, 니들이. 물의 이용상수를 배우려면. 다시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니네 유명하지? 이거 무슨 법인 것 같아, 이거? 이거 무슨 법이야? 무슨 비료 만들. 이거 무슨 법이야? 화약 만들 때도 쓰고, 비료 만들 때도 쓰고. 암모니아 평법 무슨 법? 누가 어떤 거 같아? 아닌가? 독일 부자 허블. 꼭 비슷했어. 허블. 화법 아니에요? 하버, 그렇지. 하버법이었어. 그럼 이거 표현해서 K 값 써봐. 막 써가지고 평형에 도달했다. K 어떻게 볼래? K는 반응물이 누구야? 질소 몰농도의 1승. 수소 몰농도의 뭐? 3승. 암모니아 몰농도의 뭐? 2승. 그러면 이 값이, 잘 봐. K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생성물. 그래서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저게 몰농도가 맨 그치. 처음 반응 시작할 때 몰농도예요. 아니야. 그때의 몰롱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놔야 되고, 얘를 여기다 놔야 되고, 얘를 여기다 놔야 되고. 도달하고. 소리. 이거 여기고, 그지? 네네. 요게 여기고, 이게 여기인 거야. 평형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농도를 대입한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봐라, 결론. 이게 1보다 크면 반응이 우세한 거고요, 정반응이. 1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한 거지. 네. 우리 강산, 약산 이런 거 배웠지. 네. 강산은 이 값이 1보다 크고, 알았어? 약한 산은 1보다 작게 나타나거든? 근데 우리는 강한 산, 약한 산을 외웠잖아. 근데 화학에서는
이 값이 있는데 어떤 값보다 K 값이 커. 그럼 걔보단 얘가 강한 산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강한 산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네. 그럼 직접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해볼게. 봐봐. 저 K는 반응마다 다른 거예요? K 값은 화학 반응식마다 다르고 온도마다 달라. 자 여기 봐봐 이제. 니들한테 이거를 보여줄게. 이게 시간이야. 세로축이 몰롱도야. 자 반응물이 A가 있고 B가 있고 얘들 다 기체다. 자역 반응이고 C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얘를 몰라. 이 개수를 몰라. 처음에 이렇게 있었던 거지. 자 이게 누군가 봤더니 A야. 이게 A 기체의 몰롱도 변화야. 다음 이게 B 기체의 몰롱도 변화야. 자 그 다음에 이게 C 기체의 몰롱도 변화야. 니들이 보면 여기부터는 농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어. 그래서 여기를 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잘 봐. 반응 전에 얘 몇 몰 농도 있었다고? 이거 있었던 거야. 맞냐? 그래프에? 얘 얼마 있었냐? 이렇게 있었던 거. 얘는 없었지. 시간 0일 때 그랬잖아. 반응선일 때. 맞지? 자, 반응을 한다. 이게 이거잖아. 계속. 얼마인지 몰랐어? 반응 후를 봐봐. 반응 후. A 얼마 남았어? 3몰 정도 남았잖아. A. B는 몇 몰 정도 남았어? 1몰 정도. C는 얼마 생겼어?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적어봐. 얘가 얼마 생겼다고? 2 생겼어. 얘는 얼마 반응했어? 3이요. 얘는 2이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이렇게 참. 여기까지 됐어? 그럼 K 값 적어봐. K는 자 A 몰롱도의 몇 승? 1승. B 몰롱도의 몇 승? 3. C 몰롱도의 몇 승? 자 이제 여기다 뭘 집어넣나 잘 봐. A는 3. 맞지? 제곱. 앞소리. 1제곱. 맞지? 평형이 도달해서 3몰 농도였잖아. B는 이렇게. C는 그래서 얘 얼마 나온다? 3분의 4. 1보다 컸자고. 커요. 좋은 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니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K가 저런 거구나 라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풀지 않고 잘 봐. A는 얼마 줄었니? 1이요. 그래서 개수가 1이야. 돼. 반응 개수가. 얘는 얼마 줄었니? 3이요. 그래서 개수는 3이고. 얘는 얼마 늘었니? 2요.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개수. 알았니? 네. 그리고 나서 식 맞춘 다음에 요 농도를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평형상수를 찾는 방법이야. 야, 그럼 봐봐. 그럼 봐. 우리가 여지껏 봤던 시간당 반응 속도 그래프는 아까 증발 속도 일정했고 응축 속도를 이 방이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봐라. 이렇게. 이게 정반응의 반응 속도야. 왜 줄을까? 반응물의 농도가 자꾸 줄니까 속도도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역반응은 어떻게 되냐? 커지겠지.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동적 평형. 그렇지, 도달 시간이지. 자, 그래프가 좀 다르지. 그러나 이건 하나 확실하지. 역반응은 절대 정반응보다 빨라질 수는 없지. 또 하나,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든 정반응 속도분의 역반응 속도든 얼마다? 1인 거지. 그건 변함없어.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또 하나,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공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로 결말을 짓게. 자, N2O4 사산화 이질소지? 무슨 색깔? 무색. 얘는 무슨 색깔? 젓갈색이었어. 응? 이게 무색이고 얘 젓갈색이었다고? 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시간당 몰농도를 봤더니 잘 봐. 잘 봐. 얘들아. 누가 사산화 이질소야? A, B 중에. 맨 처음에 원어스. 이게 반응물이잖아. 아, A가 그래, 이게 사산화 이질소고 이게.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겠지? 네. 그럼 이 K값 구하면 이 K 어떻게 쓸까? K 이렇게 쓰겠지. 얘는 계속 다 써줬잖아. 네.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맞지? 네. 이게 1보다 클까 작을까? 1보다. 뭐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물농도야. K값은 왼쪽에 커 오른쪽에 커? K값 아, 오른쪽에. 오른쪽이 크겠지. 네. 이게 정방이 우세할 때라. 그럼 질문. 이게 잘 일어나려면 무질소도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무질소도 오른쪽에. 오른쪽이 크지? 온도 어떻게 해야 될까?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 온도 높여야 무질소 커지잖아. 기체로. 네. 아까 우리 배웠잖아. 고체 이렇게 기체로. 네. 왼쪽 오른쪽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아. 생성물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해하냐? 네. 여기까지는 안 나와 얘네들. 걱정하지 마. 근데 전반적인 건 봐두라는 거지. 네. 알았냐?